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고 하면 이게 다 리스크거든요, 집주인 입장에선. 저도 세준 집 중에 보증보험이 뭐 140%, 150%까지 된다 해서 그 가격에 맞춘 집들이 지금 다 강제로 126%가 되면 나머지 14%, 24%는 제 돈으로 이제 만기 때 드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126%에서 멈출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어서. 자, 오늘은 빌라 전세 사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앞전 영상에서 전세 사기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이유? 나름대로 공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.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이슈도 있고 자재값, 인건비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빌라는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지금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2023년도에 그 빌라 인허가 물량이 거의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.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건데 기준이 허가가 돼야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인허가 물량이라는 건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나라에서 공급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물량인데 서울은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아요. 778세대가 지금 허가가 난 거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2000세대가 안 되겠죠, 올해. 작년에가 15,000세대였고 평균이 한 2만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게 2000세대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.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게 아니라 지으려던 사람도 다 멈춘 거예요. 이게 너무 땅값이 비싸고 전세도 이슈들이 터지고 매매 시장도 죽었고 하니까 지을 동기가 없는 거죠. 땅이 있어도 땅채로 놔두는 게 지금은 이득이에요. 이걸 짓겠다고 했다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.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빌라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일단 빌라의 공급이 줄죠. 그리고 지금 빌라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다 터지니까 전세 찾던 분들이 빌라를 들어가겠어요? 다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. 오피스텔도 안 가고. 그러면 지금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이 그나마 완충작용을 했던 그런 수요자들이 또 아파트로 몰리게 되겠죠. 아파트 전세로 몰리고 그럼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겠죠. 또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빌라를 볼 겁니다. 이게 사이클이고,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전세 사기들이 워낙 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빌라 전세,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정책이냐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. 어떤 정책이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지금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빌라를 받으신 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지금 책정된 수익률에서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월세 받는 건 대출을 집주인이 끼고 있는 거니까 그 이자 부담이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이 뭐 아파트로도 가지만 월세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보시던 분들이. 그러면서 이제 월세도 또 올라가겠죠.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. 금리는 똑같고 월세가 올라가니까. 제가 왜 빌라 전세를 맞추는 게 지금 위험할 것 같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이 적용되고 있을지 예상이 안 돼요. 지금은 전세를 내가 뭐 1억을 받았는데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뭐 7천만 원으로 너 맞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워낙 지금 사고가 커지고 있으니까. 뭐 2년 동안은 이제 자금 융통이 되겠지만 2년 뒤를 봤을 때는 돌려줘야 될 돈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황이 미쳤으니까 사실 너무 터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걸 수도 있어요. 집값이 오를 땐 문제가 없었지. 사실 저도 LH나 이렇게 전세 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사람들의 정치랑 같이 얽힌단 말이죠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. 그런 기관들이 너무 전세를 너무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터진 거거든요. 세입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등기부를 떼보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이 집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. 물론 빌라 집값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어떻게든 이걸 알아봐야 내 전세 지금 가격이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게 문제가 됐을 때도 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더 면밀하게 봐야 되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하자면 빌라 공급량이 줄고 결국 빌라로 그 임차 수요가 몰릴 거기 때문에 빌라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공급이 없으니까. 그런데 지금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빌라를 경매로 싸게 받는 거는 사실 1년 뒤를 봤을 때보다는 지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전세 맞추는 거는 2년 뒤를 다시 봤을 때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대출이 또 잘 나오니까 대출 받아서 월세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. 월세는 리스크가 확연히 적잖아요.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보증금 뭐
2천, 3천 정도는 사실 잠깐 대출 빌릴 때가 많으니까. 근데 이게 보증금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게 여러 채가 됐을 때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, 전세가.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뭐 그 보증금만 있으면 만기가 되면 내보낼 수 있으니까 내 돈 쥐어서.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도 그런 거죠. 집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.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 보증금은 집주인이 그냥 주고 빈집을 만들어 버리니까. 근데 전세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저 이사 나가는 날 입주하고 뭐 이렇게 같은 날에 하잖아요. 이제 뭐 만약에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, 미국처럼 외국처럼. 경장님 투자 계획도 그렇고 네. 수강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좀 월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, 금리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수익률은 금리에 따라 달려있거든요. 월세 시세는 정해져 있을 거니까. 금리가 이제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면,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전세 시장이 막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고 하면 이게 다 리스크거든요, 집주인 입장에서. 저도 세 준 집 중에 보증보험이 뭐 140%, 150%까지 된다 해서 그 가격에 맞춘 집들이 지금 다 강제로 126%가 되면 나머지 14%, 24%는 제 돈으로 이제 만기 때 드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126%에서 멈출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어서 결국 2년 뒤에는 또 낮춘다면 나라에서 또 이걸 드려야 되는데, 저도 이제 세입자님이랑 지금 낙찰받은 거 얘기하는 게 좀 재계약해서 월세로 살아보면 어떻냐. 제가 금전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도 당장 이사 나가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더 살고 월세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라 생각해서 의사를 드렸더니 또 생각해 본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대출이 다 막혀 있으면 월세 투자가 쉽지 않거든요. 내 돈으로 다 넣어야 되니까. 근데 지금 대출이 많이 풀렸어요. 풀렸고 사업자 쪽으로 하면 대출이 내 소득이랑 상관없이 또 잘 나오니까 월세가 가능합니다. 이 집을 내가 샀을 때 옵션이 3개가 최소한 있는 거니까 전세, 월세, 단타매도 3개 중에 유도리 있게 사실 내 방향을 정하면 돼요. 고맙습니다.